반갑습니다. 폭지코콕입니다. 치매 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문제풀이 15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치매 돌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풀어보셨나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치매 돌봄의 원칙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상자 중심의 돌봄 제공, 둘째, 대상자 개인이 일생을 통해 경험한 치매 대상자만의 삶의 경험과 역사가 있음을 이해하기, 그리고 셋째는 현재 기억력이 떨어지고 현실감이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 마지막으로 치매 대상자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있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다. 옳은 설명이죠. 대상자 중심의 돌봄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개인의 삶의 역사보다 현재의 인지 상태에 초점을 맞춰 돌봄을 제공한다. 이것이 틀린 답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늙어갑니다. 치매 대상자 역시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독특한 삶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의 개인의 삶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파악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경험 등 개인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돌봄 행위를 끝낼 때는 부드러운 터치를 해준다. 역시 올바른 설명으로 치매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변화 요인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표현되는 행동을 설명할 때 크게 배경 요인과 변화 요인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개인의 특성이나 현재의 신체적 건강 상태 등 배경 요인은 바꾸기가 힘들지만 배고픔이나 수면 장애 같은 생리적 욕구나 소음, 빛, 온도 등의 물리적 환경, 돌봄 제공자와의 친숙함 정도나 관계 같은 변화 요인은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고요. 2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아닌 것은? 금방 찾으셨죠?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는 총 7가지인데요. 자기결정권 존중, 차별 대우 금지,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철저한 자기관리, 비밀 유지,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소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3번. 두근두근 뇌운동 활동 중 얼굴 삼행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찾으셨나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1. 언어 능력, 기억력, 집행 기능을 향상시킴. 맞는 설명이죠? 인물의 이름을 시각적 단서인 생김새와 언어적 단서인 삼행시 짓기를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써 언어 능력, 기억력,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입니다. 2. 치매 대상자의 이름을 사각형 안에 한 글자씩 적고 각 글자를 사용하여 삼행시를 짓는 활동. 잘못된 설명이네요. 두근두근 뇌운동의 모든 활동은 당일 신문과 필기구로 진행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당일 신문에서 인물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함께 나온 기사를 하나 선택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완성된 삼행시를 표준 활동지에 적고 몇 차례 낭독해 봄. 4. 이름 대신 새로 나온 물건이나 장소의 명칭을 이용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음. 모두 올바른 설명이죠. 완성된 삼행시를 표준 활동지에 적고 몇 차례 낭독해 본 뒤에 사용했던 신문지와 함께 잘 보관해 둬야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은 이름을 외울 사람의 수를 늘리거나 인물의 이름 대신 새로 나온 물건이나 장소의 명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4번. 인지카드를 활용한 인지활동에서 다음 설명은 어떤 인지 영역을 자극하는 것인가? 정답 확인하셨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림자 카드와 선그림, 컬러 그림 등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인지 카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론, 공통점 찾기, 판단과 같은 고인지 기능과 관련된 영역의 인지 자극은 3번 전두엽 관리 기능에 해당합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산책에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정답 확인하셨죠? 치매 대상자의 산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외출하고 싶다, 또 걷고 싶다라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걷기 쉬운 신발 착용, 움직이기 편안한 복장, 계절에 맞으며 취향에 맞는 옷 착용, 눈에 보이는 장소에 운동화나 운동용구 두기, 위험 요소가 적은 코스 선택, 그리고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친구들을 확보하고요. 물건을 사거나 지인을 만나는 등의 용건을 자주 만들어 줍니다. 또 보수계를 착용해서 매일매일의 걸음수를 모니터링하기 등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운동화와 운동복, 운동용구는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서 외출하거나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합니다. 6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재활요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문제 풀어보셨나요? 인지재활요법은 목표로 하는 인지 영역이나 요구되는 인지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재활요법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인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1번 틀린 설명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도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인지재활이라는 용어보다는 인지자극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2번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정진을 위한 치료 기법들은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3번 올바른 설명으로 정답이네요. 인지훈련은 신경취성이 아닌 신경가소성 이론에 기반하는 전략이죠. 틀린 설명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인지재활요법을 시행함으로써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으로 치매 대상자가 새로운 언어나 운동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습득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뇌신경 가소성을 일생 동안 유지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두뇌의 특징은 현대에 와서야 발견이 되었는데요. 신경취성은 그 어떤 자극에도 뇌가 변하지 않고 점점 파괴된다는 이론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7번 인지재활요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모두 풀어보셨나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인지재활요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정보를 최초로 학습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제거하여 기억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은 오류 배제 학습이다. 옳은 설명이죠. 기억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정보를 습득할 때 내현 기억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 생긴 착오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정이 힘들어서 첫 학습 단계부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입니다. 2. 오류 배제 학습은 이름 외우기와 같은 단순한 기억 작업에 적합하다.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답을 모른다고 하면 정답을 알려주며 진행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름 외우기와 같은 단순한 기억 작업에 적합합니다. 3. 시간차 회상 훈련은 별도의 인지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치매 대상자가 모른다고 대답하면 답을 알려주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물었을 때 다시 모른다고 하면 또 대답을 알려주며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적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도의 치매 대상자에게 시행하기가 쉽습니다. 4.
제시된 정보의 회상 간격을 점차 늘려가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것은 시간차 회상 훈련이죠.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점진적 단서 소실 기법은 특정 정보를 습득할 때 초기에는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고요. 학습됨에 따라서 단서의 일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단서 없이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집 주소를 외우는 것이 목표라면 처음에는 전체의 주소를 알려주어서 외우도록 하고요. 점차 주소의 일부분을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8번 초기 치매 대상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이 옳은 것은 모두 푸셨나요? 1.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위축시키고 슬프게 만드는 상황인 경우 조용히 혼자 둔다. 치매 대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치매 대상자라면 사교 활동을 증가시키고 상황을 수시로 관찰해야 하고요.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인간적 교류를 하도록 합니다. 대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2. 무감동 치매 대상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시킨다. 무감동은 우울증과 달리 슬프거나 괴로운 감정은 없고요. 우울증의 불쾌한 감정이나 수면 문제, 식욕 변화 등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감동 증상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는 세심하게 관찰하여 발견을 해야 하고요. 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무표정하고 감정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시켜야 하고요. 대상자가 관심을 보이는 활동 위주로 대상자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환경 자극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3. 불안을 겪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 스킨십보다는 가만히 바라보며 위로해 주는 것이 좋다. 치매 대상자의 불안은 다른 정신행동 증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안증을 경험하는 치매 대상자의 특징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공포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요. 스킨십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틀린 설명이네요. 4. 망상과 의심, 환각을 겪고 있다면 대상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작은 소리의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망상, 의심, 환각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도둑으로 모으는 등의 도둑망상,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망상이나 환각은 일시적이거나 짧은 기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대상자를 대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이 귓속말이나 조롱하는 말투인데요. 이는 의심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9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정진활동 원칙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것은 시설 침해 대상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 풀어보셨나요? 1. 침해 대상자의 습관을 이해하여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나 도구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죠. 일상생활은 매우 개인적인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의 습관을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잔존 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3. 돌봄 제공자는 안전과 시간 등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무엇이든 대신 해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안전과 시간 등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무엇이든 대신 해준다면 치매 대상자는 스스로 할 수 있던 것도 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치매 대상자가 하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이네요. 4.
치매 대상자가 최대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구나 평소 생활해온 대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돌봄의 시작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10번.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가 실시하는 욕구 사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물어보셨나요? 욕구 사정이란 대상자가 치매 증상이 있어도 그들의 생활을 원만히 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제반 생활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죠. 1. 가급적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전반의 현황 등을 관찰 및 기록한다. 옳은 설명이죠. 2. 치매 대상자의 경우 인지 상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여 신체 상태나 질병, 의사소통, 영양 상태, 가족 및 환경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관해 욕구 파악을 해야 하지만 치매 대상자의 경우 특히 인지 상태와 관련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급여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욕구 사정 단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 이것이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이네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욕구 사정은 신체 상태나 질병 상태, 인지 상태, 의사소통, 영양 상태, 가족 및 환경, 자원 이용, 그리고 주관적 욕구 등 주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는 대상자의 연령, 정신 상태, 배변, 낙상 경험, 활동, 걸음걸이 및 균형, 약물 복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훈의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11번. 프로그램 관리자의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모니터링의 목적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제공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올바른 설명입니다. 2.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변경해야 할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방문 상담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네요. 역시 올바른 설명입니다. 3. 실제 급여 제공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용에 보호자보다 대상자가 만족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치매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만족도는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의 만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네요. 4. 제공된 서비스 내용에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와 상의를 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당초 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동의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의 상의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번. 다음 중 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맞추셨나요? 퇴행성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로이체 치매, 전두 척두엽 치매이고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입니다. 정답은 1번 혈관성 치매입니다. 13번 중고도 치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단계별 치매에 대한 문제인데요. 초기 치매 단계와 중고도 치매 단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특징들을 외워둬야 풀 수 있는 것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초기와 중고도 치매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을 보면 초기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고도로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략한 특징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오래전부터 알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 2.
앞뒤가 맞지 않고 말수가 줄어든다. 3. 계절에 맞게 옷을 고르기가 어려워지고 옷을 뒤집어 입거나 신발을 좌우 바꾸어 신는 등의 실수가 잦아진다. 모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고도 치매에 대한 증상들이죠. 4.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본인이 익숙한 방법만을 고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률이 떨어지거나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답으로 본인이 익숙한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초기 치매의 특징이고요. 중고도 치매 단계에서는 익숙했던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4번. 치매 대상자의 전신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것은 부종은 혈관 밖의 체액 또는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붓게 되는 현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전신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들로는 신부전, 신장질환, 간경변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폐동맥 고혈압, 약물에 의한 부종 등이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 질환의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염분이나 수분을 제한하며 이뇨제를 투여하는 등의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보조적 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의 연 발생률은 80에서 85세 노인에게서는 1000명당 50명으로 노인 환자에서 하지 부종의 두 번째로 흔한 부종입니다. 부종이 생겼을 경우 염분과 수분 섭취는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네요. 15번.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적 특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상성, 반복성, 지속성, 개별성입니다. 1.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복성이 아닌 일상성이고요. 2. 치매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성. 3. 생존을 위한 동작 수행을 돕는 것은 반복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틀린 대답입니다. 4. 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지식이나 기술을 치매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개별성이다. 이것이 정답으로 개별성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16번. 경도 치매 대상자의 개인 위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모두 푸셨나요? 1. 칫솔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여 잇몸과 치아의 출혈을 방지한다. 옳은 설명이죠. 2. 목욕 시간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옷 입고 벗기를 포함하여 30분 정도로 하고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면도는 매일 할 필요는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면도를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짧게 관리하는 것이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4. 치매 대상자가 새 옷이 자기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상자가 입어온 익숙한 옷을 입히는 것이 좋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새 옷 입기를 거부한다면 우선 익숙한 옷을 입혀 두어야 하고요. 새 옷에 이름표를 붙여서 대상자의 옷임을 서서히 인지시켜서 갈아입혀 드립니다. 17번. 두근두근 뇌 운동의 사다리를 타자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정답 확인하셨나요? 1. 주의 집중력, 전환 능력, 시공간 능력, 소근육 운동 기능, 정신 운동 속도를 향상시킴. 2.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같은 기사를 사용하여 경쟁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행의 정확성과 정신운동 속도를 높이는 훈련이 될 수 있음. 사다리를 타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고요. 3. 당일 신문에서 단락당 50줄 이상의 비교적 긴 기사 또는 칼럼을 선택함. 당일 신문에서 단락당 20줄 이상의 비교적 긴 기사나 칼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입니다. 4. 기사를 읽다가 지정된 모음이 글자의 중성에 나오면 마치 사다리 타기 놀이를 하듯 해당 모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다시 읽어나가는 훈련, 사다리를 타자에 대한 개요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18번. 치매 대상자와 산책을 할 때 걷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 낙상 위험이 큰 경우 특별히 주의한다. 2. 다리 근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고령자들은 앉아서 근력을 증강시킨다. 3. 장시간의 걷기는 상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4. 추운 날씨 또는 새벽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산책을 나가지 않는다. 추운 날씨나 새벽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가시면 됩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이네요. 19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조금 어려웠나요? 이 문제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서비스, 그리고 기타 재가 급여로 재가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과 같은 시설 서비스로 나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등급 외 A 혹은 B를 받은 노인들 중에 시군구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이 있는 분들만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1, 3, 4의 경우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맞지만 이번의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바우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시군구에서 정한 일부 금액을 대상자마다 달리 지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0번. 시설 침해 대상자를 돌볼 때의 원칙이 아닌 것은 마지막 문제네요. 치매 시설 돌봄의 원칙을 보면 인권 보호, 치매 대상자 요구의 근거, 감정 배려, 자유와 안전 보장, 프라이버시 존중, 개별적 대응, 동료 간의 교제 촉진,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치매 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마지막으로 가족과 신뢰 관계 구축 및 가족 지지가 있습니다. 욕창, 치매 등 질병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개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 치매 관리자 및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문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